자, 지금부터 9월 26일 날 실시되었던 국가직 7급 교정학 문제 해설 강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난이도를 보면요. 난이도는 제가 보았을 때 중급 정도 돼요. 중급 정도. 법령이 총 20문항 중에서 법령 문제가 14문제였고 그 다음 이론 문제가 6문항이었죠. 6문항. 였는데 요 이론 문제가 약간 까다로운 게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푸신 분들을 보게 되면 문제 푸신 분들은 그 문제지 있죠. 6번하고 7번, 10번 요 세 문제가 약간 좀 까다로웠고 요 세 문제만 무사히 넘겼다면 나머지는 뭐 쉬웠죠. 법령은 아주 쉽게 나왔고요. 제 교재를 갖고 계신 분들은 제 교재에 없는 문제가 6번이 없죠. 6번이 없고 뭐 나머지는 다 있고요. 근데 6번이 문제 제 교재는 없지만 6번 문제는 문제 자체에 답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문을 읽다 보게 되면 아 이게 답이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다지 큰 문제는 안 되는데 책에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책에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그 내용을 올바르게 숙지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답을 맞출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게 7급 문제 아니겠습니까? 7급 문제. 7급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만점을 거의 주지 않아요. 그래서 교재에 없는 한두 문제는 꼭 나오기 마련이기 때문에 당연히 교정학에서도 한두 문제는 책에 없는 걸 내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문제를 똑바로 풀었는가 이것이 당락을 결정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바로 해설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봅니다. 자, 감염병 질병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기본 강의 때 많이 했죠? 감염병에 걸렸다고 의심될 때는 2주 이상 격리 수용하고 휴대폰을 소독하여야 한다. 맞습니까? 틀렸죠? 그렇죠? 요 2주짜리가 틀렸어요. 그래서 해설 보시게 되면 1주죠. 1주. 제가 기본 강의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걸렸다고 의심될 때는 격리 수용하고 그 휴대폰을 소독하여야 한다. 그렇죠? 의무적이죠? 유행할 때는 공급을 중지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그랬죠? 그쵸? 걸렸을 때는 지체 없이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보건기관장에게 알려야 한다. 그쵸? 그리고 유행으로 사용이 중지가 되었을 때는 구매 신청을 제한할 수 있다. 그랬어요. 기본 강의할 때는 1주가 가장 기본이죠. 그 다음에 하여야 하느냐 할 수 있냐 이걸 또 다루었고 그런데 아주 쉽게 뭐 다른 건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를 갖고 장난친 것이 아니라 2주짜리를 내버렸기 때문에 문제가 그만큼 더 쉬웠다는 것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1번 되는 거죠. 자, 2번 번호표에 사용하지 않는 색상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이것도 쉬웠죠? 그렇죠? 우리 기본 강의 또 어떻게 했습니까? 관심수는 노란색, 조폭은 노란색, 마약류는 마약을 먹으니까 눈이 파래진다 그랬죠? 그래서 스머프 얘기했었습니다. 파란색, 사형수는 붉은색. 그랬어요. 그래서 없는 것은 몇 번이죠? 초록색이죠. 답은 1번 됩니다. 자, 3번 갑니다. 자, 종교, 문화활동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했어요. 자, 1번도 기본 강의 때 있죠. 자, 신문, 잡지, 도서 했는데 수용자의 소지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문은 월 3종 이내, 그쵸? 도서는 잡지를 포함하는데요. 월 5권 이내, 맞나요? 틀렸죠? 3종은 맞아요. 3종은 맞는데 도서는 10권 이내입니다. 10권 이내, 5권 틀렸고. 그래서 이것도 기본 강의 때 다뤘고요. 3종이냐, 월, 밑에 해설 나와 있죠. 3종, 10권, 숫자 받으시고, 잡지를 포함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 다 다뤘던 것들입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이죠? 1번 옳은 것을 했기 때문에 일단은 1번 틀렸어요. 2번 갑니다. 수용자의 건강과 일과 시간 등을 고려해서 일을 4시간 이내에서 방송 편성 시간을 정한다. 맞아요? 4시간인가요? 6시간이죠. 이것도 기본 강의 때 다뤘던 것이고 X. 자, 다만 토요일, 공휴일, 작업, 교육 실태 및 특성을 고려해서 편성 시간대를 조정할 수 있다. 맞죠? 자, 3번. 휴업일 및 휴게 시간 내에 시간 제한 없이 집필할 수 있다. 맞죠? 그쵸? 집필은 시간 제한 없어요. 장소 제한 없고요. 그러니까
장소 제한은 있긴 있는데 휴업일은 시간 제한 없죠. 시간 제한 없고 그다음에 평일날 작업하는 작업 시간에는 집필이 안 되죠. 쉬는 시간에 휴게 시간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집필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땐 뭐 예외정이 있고 그래서 답은 3번이 맞아요. 동그라미. 자, 4번 질문. 소장은 수용자의 신앙생활에 필요한 서적이나 물품을 신청할 때 외부에서 제작된 휴대용 종교 서적 및 성물을 제공해야만 한다. 수용생활에 필요하면 외부에서 제작된 것을 제공하여야만 합니까? 그렇습니까? 여기 틀렸어요. 이런 조문은 없어요. 이런 지문은 없고, 자, 해설 한번 가보시게 되면, 필요하다면, 소장이 외부에서 제작된 것을 지니게 할 수 있는 거죠. 재량이죠. 이건 재량으로 돼 있어요. 의무적이 아니고요. 그래서 지금 지문 자체가 신청을 할 때 신청이란 말도 없고요. 그 다음에 신청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제공해야 할 의무도 소장에겐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20번, 4번 가볼까요? 4번. 자, 권리 구제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소장은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소속 교도관으로 하여금 그 면담을 대리하게 할 수 있고 이때 면담을 대리한 사람은 그 결과를 소장에게 지체 없이 보고를 하여야 한다. 맞죠? 지체 없이라는 것도 제가 기본일 때 다뤄드릴 거예요. 자, 사법적 권리 구제 수단으로서는 행정소송, 민형사소송, 청원, 헌법소원이 있다. 맞습니까? 청원은 사법적 권리 구제 수단이 아니고 비사법적 권리 구제 수단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어요. 정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자, 3번. 이건 국가인권위원회법 할 때 중요하게 다뤘던 것입니다. 그게 다시 한번 나왔던 거예요. 자, 국군보호시설의 직원은 자, 진정인과 면담하는 장소에 참석할 수가 없고 듣거나 녹취 안 되고요. 청취 녹취 안 돼요. 다만 보이는 거리에서 감시는 가능해요. 그쵸? 뭐 이건 중요한 조문이었고요. 그 다음 청원권자는요. 수용자입니다. 수용자라면 누구나 다예요. 기결수 미결수 가리지 않고 내국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모두 다 돼요. 그래서 이 지문은 맞아요. 그쵸? 정답은 그래서 2번 됩니다. 4번까지가 이제 법령 문제였죠. 아주 쉽게 출제가 되었죠. 자, 5번은 형사 정책 문제인데 통제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라이스, 레클리스, 허쉬 다 배웠던 사람들이고 에그뉴는 그렇게 중요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자, 라이스, 소년 비형의 원인을 낮은 자기 통제력에서 찾았다. 일단 아리까리하죠. 일단 건너가시고 맞는 지문이에요. 라이스의 개인 통제 이론에 관련된 맞는 지문인데 일단은 수험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간 아리까리하기 때문에 일단 패스. 자, 레클리스는 청소년이 범죄 환경의 압력을 극복한 것은 강한 자아상 때문이었다. 맞는 말이죠. 레클리스의 봉쇄 이론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또 레클리스는 더 중요한 사람이고요. 이거 맞는 지문이죠. 허쉬는 더 중요하죠. 허쉬는 범죄 행위의 시작이 사회와의 유대 약화에 있다고 보았다. 라고 해서 유대란 말 쓰고 있죠. 그래서 허쉬는 사회 유대이론, 사회 통제이론을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맞는 지문이죠. 자, 에그뉴. 자, 범죄는 사회적으로 용인된 기술 나왔네, 기술. 학습하여 얻은 자기 합리화의 결과이다. 이런 것을 어서 본 적이 있는데 이게 중화기술 이론 얘기예요. 중화기술 이론. 중화기술 이론은 사이크스와 마츠가 주장한 것이지 에그뉴가 주장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틀렸습니다. 그쵸? 사이크스와 마츠의 중화기술 이론은 무지무지 중요하죠. 그쵸? 그래서 충분히 답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이죠. 그쵸? 라이스는 잘 모른다 할지라도 2번, 3번, 4번, 특히 4번 같은 경우는 지문 자체가 워낙 중요한 지문이 중화기술 이론과 관련된 중요한 지문이었기 때문에 4번은 쉽게 답을 골랄 수 있었을 것 같아요. 통제 이론은 형사정책에서 중요한 이론입니다. 그렇죠? 통제 이론을 공부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형사정책을 공부 안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조금이라도 공부를 한 학생들이라면 맞출 수 있었던 문제이다. 자, 6번 가볼게요. 자, 6번이 제 책이 없는 것인데요. 발달 범죄학 이론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처음 나왔어요. 처음. 지금까지 이런 문제 나온 적이 없었는데 처음 나왔던 것이죠. 자, 근력부부의 종단 연구는 발달 범죄학 이론의 토대가 되었다. 일단 패스. 모르니까. 그쵸? 자, 인생 항로 이론은 인간의 발달이 출생 시나 출생 직후에 나타나는
주된 속성에 따라 결정된다고 주장한다. 아, 인생 항로란 말을 왜 썼겠어요? 인생 항로라는 말은. 우여곡절이 많잖아요. 그쵸? 우리가 영화에서 보듯이 어느 대륙에서 어느 대륙을 갈 때 그, 큰 바다를 건널 때 잔잔한 바다를 건널 때도 있는가 하면 폭풍이 와서 그 파도 높이가 뭐 수십 메타까지 올라가는 그런 출렁이는 바다를 건너가잖아요. 그쵸? 그게 인생이잖아요. 그게 인생이기 때문에 그 이론 관련해서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은 그 인생 항로와 비슷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 범죄라고 하는 것이 출생 시나 출생 직후에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항로와는 관련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인생 항로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개인적 특징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험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역동적인 과정에서 형성된다는 것이 인생 항로 이론이기 때문에 이 지문은 맞지가 않다. 그래서 오히려 요 3번 지문을 가보시게 되면 인간은 성숙해 가면서 그들을 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개인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사회적인 요인이 있을 것이고 등등등등 이런 요인에 따라서 변화하게 되고 그 어느 특정 시점에 가게 되면 이것이 범죄로 발생을 하게 된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요 2번 지문은 이 출생 시나 출생 직후와 관련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성숙해 가면서 영향을 받는 요인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3번과 더 일치하기 때문에 2번 지문이 틀린 거예요. 2번 지문 같은 경우는 해설에 나와 있듯이 출생 또는 출생 직후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 바로 잠재적 특질 이론이에요. 잠재적 특질 이론. 그래서 이것은 평생을 살면서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 있죠.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게 잠재적 특질 이론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고 요 생애 경로 이론. 이게 바로 뭐죠? 인생 항로 이론인데 요 인생 항로 이론과 잠재 이론은 약간 좀 많이 다르죠. 답은 2번이다. 2번 보시면 돼요. 뭐 나머지는 들러리 지문들이고 올해 지금까지는 나오지 않았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었다가 이번에 출제가 되었었는데 그럼 내년에 나올까? 내년에 안 나오죠. 앞으로 이것도 1, 2심 동안 안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아 이런 문제 나왔다고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자 건너갑니다. 문제 7번 갑니다. 자, 교정학 연구 방법 중에서 실험 연구에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실험 연구는 좀 잘 나오는 건 아닌데요. 그쵸? 이번에 좀 한 문제짜리 나왔네요.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인과관계 검증 과정을 통제하는 가설을 검증하는 데 유효한 방법이다. 일단 패스. 그 다음 실험 집단, 통제 집단에 대한 사전검사, 사후검사를 통해서 종속 변수에 미치는 처치의 효과를 검증한다. 패스. 그쵸? 집단의 유사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무작위 할당 방법이 주로 활용된다. 아, 맞아요. 자, 외적 타당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통제하는 데 가장 유리한 방법이다 그랬는데 외적이 아니고 내적입니다. 내적. 이거 틀렸어요. 정답은 그래서 4번 됩니다. 요 7번 같은 경우도 이렇게 깊게 나온 적은 없었거든요. 없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깊게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6번하고 7번 그 다음에 10번이라고 그랬나요? 그 세 가지만 잘 견디면 고득점이 가능했던 문제인데 여러분 어떻게 풀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8번이 쉽죠? 자, 상습 범죄자를 장기간 구금한다면 사회 내의 많은 범죄를 줄일 수 있다는 견해는 선택적 무력화 이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선택적 무력화 개념은 재범 위험성이 높은 상습범들을 격리하고 경미 범죄자라든지 위험성이 낮은 자는 사회 내 처우를 해서 확대하자는 이론인데 뭐와 관련되어 있어요? 교정시설의 과밀화 해소 방안과 관련되어 있다라고 배운 적이 있었을 겁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9번. 자, 법조문은 아주 쉽게 나왔다니까요. 자, 처우 등급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하향 조정하기 위해서 고려할 수 있는 점수 기준은 5점 이하다. 맞죠? 맞죠? 해설에 나와 있듯이 하향 조정은 5점이고요. 상향 조정은 8점이고요. 재심사할 때는 7점이고요. 이런 거 다 기본 강의 때 배웠습니다. 자, 2번도 배웠어요. 재심사에 따라서 경비처업급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3단계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1단계죠? X. 틀렸고. 이것도 기본 강의 때 배웠어요.
자, 경비처우급을 조정했을 때 지체 없이 해당 수용자에게 그 사항을 알려줘야 되고요. 그 다음 나머지 다 맞아요. 그 다음에 4번도 맞고 다 그래요. 정답은 그래서 답은 몇 번이죠?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2번입니다. 자, 10번 갑니다. 자, 범죄 예측과 관련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네요. 자, 전체적 예측법은 통계적 예측법에서 범하기 쉬운 객관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다 그랬는데 이 객관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은 전체적 평가법이 아니고 뭐예요? 통계적 평가법이에요. 통계적 평가법. 그리고 통계적 평가법은 여기 통계적이 아니고 이게 전체적이에요. 전체적 평가법에서 예측법에서 범하기 쉬운 객관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개발된 방법이다. 앞뒤가 바뀌었습니다. 자, 두 번째, 소질과 인격에 대한 상황을 분석해서 범죄자의 범죄 성향을 임상적 방법에 따라서 예측하는 방법은 통계적이 아니고 뭐예요? 전체적이죠. 전체적.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전체적 예측법과 임상적 예측법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임상적이라는 말 써져 있기 때문에 지문은 통계적이 아니고 전체적 예측법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틀렸죠. 그래서 2번이. 자, 3번 버제스. 자, 경험표라 불렸던 예측표를 작성 활용해서 객관적인 예측의 기초를 마련한 사람이 버제스. 기본 강의 때 배웠죠? 동그라미 치시고. 책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석방식 예측은요. 가석방을 결정할 때 수용 생활 중에 성장만을 고려해서 결정한다. 과거법이 그래요. 근데 오늘날에는 수용 생활 중에 성장만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복귀 후의 환경 등을 고려해서 아울러 평가합니다. 그래서 4번은 틀렸고 정답은 3번 됩니다. 자, 11번 가족 만남의 날 행사 등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가족 만남의 날, 가족 만남의 집 아주 출제가 잘 되죠. 자, 1번 수용자와 그 가족이 원칙적으로 교정시설 밖의 일정한 장소에서 다가와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대화의 시간을 갖는 행사를 말한다. 가족 만남의 날, 이것은 밖에 나가는 게 아니고 교정시설 안에 있는 잔디밭이라든지 이런 일정한 장소에서 다과 나누면서 갖는 행사를 말합니다. 밖에 못 나가요. 틀렸어요. 자, 소장은 중경비 처우급 수용자에 대해서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하게 하거나 가족 만남의 집을 이용하게 할 수가 있다. 중경비 안 돼요. 중경비 안 되고 여기 해설 나와 있지만 개하고 그 다음에 밑에 나와 있는 여기 일반 경비 처우급 요 일을 한번 쳐볼게요. 이것은 원칙적으로 누구 안 돼요? 원칙적으로 개하고 완밖에 안 돼요. 완밖에 안 되는데 여기 해설 나와 있지만 특히 필요하다면 교화를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면 일반급도 허용이 된다. 그러니까 일반급은 세무라는 거죠. 원칙적으로 안 되지만 예외가 있다는 거죠. 예외적으로 되는 사람이다. 어쨌든 중경비는 안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것도 기본 강의 때 했었어요. 개완이 된다. 개완만 된다. 근데 예외적으로 필요하다면 일반급도 된다. 그런데 중경비급은 안 된다. 다 했던 겁니다. 틀렸고. 자, 가족 만남의 날 행사에 참여할 때 접견횟수에 포함되지 않죠. 그래서 이거 했다고 해서 접견횟수가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이것도 틀렸고. 그렇죠? X. 자, 가족이 없는 수용자에 대해서는 결혼을 맺었거나 그 밖에 가족에 준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 가족을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맞죠?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아주 쉬운 문제죠. 자, 다음. 자, 전자장치 부착법에 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어요. 자, 18세 미만자에 대해서 부착명령을 선고했을 때 18세 이르기까지 이 법에 따른 전장치를 부착할 수가 없다. 맞나요? 틀렸죠. 이것도 기본 강의 됐던 것이고 19세죠. X. 자, 2번 부착기간은 이를 집행한 날로부터 기산한다. 맞아요. 이때부터 기간을 세요. 초일은 산입을 합니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게 틀렸고요. 틀렸고. 자, 부착명령 청구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한다. 맞아요? 동시에 하는 게 아니에요. 공소제기와 동시에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 해설 가보시면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항소심 변론 종결 시까지 부착명령 청구를 하면 돼요. 그러니까 항소심이라고 했으니까 2심이죠. 1심 또는 2심이죠. 2심, 사실심,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 검사가 청구를 하면 돼요. 처음부터 청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뭐다? 사실심 변론 종결시까지는 하라. 됐죠? 틀렸어요. 다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 4번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틀렸고 2번 틀렸고 3번 틀렸으니까 저절로 답은 4번 되겠네요. 4번. 그렇죠? 자, 특정 범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 형 집행을 유예하고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면서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했을 때 이 부착명령은 집행유예가 실효가 된다면 당연히 그 집행이 종료가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 맞죠? 맞죠? 답은 4번. 자, 외국인 수용자입니다. 뭐 외국인 수용자, 노인 수용자, 장애인 수용자, 뭐 여성 수용자 다 기본까지 다 다뤘던 것들이고 어려운 거 전혀 없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이번에 많이 출제가 됐다는 것입니다. 1번 볼게요. 외국인 수용자 전담 요원은 외국인 미결 수용자에 대해서 소송 진행에 필요한 법률 지식을 제공하는 조력을 하여야 한다. 제가 기본기 때 많이 다뤘죠? 하여야 한답니까? 할 수 있답니까? 의무적 돼 있어요. 말이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하여야 한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안 해요. 내국인 같은 경우는 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근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적 돼 있습니다. 답은 1번입니다. 자, 외국인 수용자를 수용하는 소장은 외국어 통역사 자격자를 전담 요원으로 지정해서 뭐뭐하게 하여야 한다. 맞아요? 외국어 통역사 자격자 가질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외국에 능통한 교도관으로 하게 하면 되는 것이지 통역사 자격자를 가질 필요는 없다. 여기 틀렸고. 자, 외국인 수용자의 수용 거시를 지정할 때 반드시 분리 수용하라. 여기 틀렸어요. 틀렸어요. 그리고 또 그 생활 양식을 고려해서 필요한 설비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자, 무엇이 틀렸는가? 해설 한번 가볼게요. 자, 해설 한번 가보시면 자, 외국인 수용자를 거실할 때, 거실방 지정할 때, 그렇죠?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한해서 거실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의무적인데 그 의무적일 때는 분쟁의 소지가 있을 때 한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분쟁의 소지가 없다면 굳이 분리해서 수용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지문 자체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문 자체가 그런 말을 분쟁의 소지란 말을 적시하지 않고 무조건 반드시 분리 수용하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지문은 틀린 거예요. 또 틀렸어요. 뭐가 틀렸는가 하면 여기 2항 그 생활 양식을 고려해서 필요한 수용 설비를 제공하도록 노력하면 되는 거지. 노력을 하면 되는 거지. 노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제공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제공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이 또 틀렸단 말이죠. 그렇죠? 두 가지가 틀린 거예요. 자, 4번. 자, 외국인 수용자에 대해서 소속 국가의 음식 문화를 고려한다는 거죠. 그렇죠? 필요가 없다 틀리고. 그리고 체격 등을 고려해서 지급하는 음식물의 총 열량은 조정할 수 있고 이거 맞아요. 이거 맞고 이 위에 부분에 틀렸어요. 자, 교도관 직무규칙 한 문제쯤은 예상했는데 출제가 됐네요. 자,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원칙이 번호와 성명을 함께 부르는 것이 원칙입니까? 원칙은 번호를 부르는 것이 원칙이에요. 성명을 부르는 것은 예외적이고요. 틀렸습니다. 답은 그래서 1번 되겠네요. 2번 도주, 폭행, 소요, 자살 등은 다른 모든 직무에 우선한다. 맞고 교도관이 접견에 참여할 때에는 대화 내용을 자세히 관찰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세히. 이것도 맞고요. 그 다음 날인이 필요할 때는 오른쪽 엄지손가락입니다. 오른쪽 엄지손가락. 왼손 아니에요. 왼손은 뭐 아니고 일단 오른손으로 도장을 찍게 하는 것이 원칙이다. 원칙. 예외가 있어요. 예외가 밑에 해설해놨죠? 근데 원칙은 뭐다? 오른손이 원칙이라는 거예요. 자, 15번 갑니다. 자, 15번은 기본 강의 때도 또 많이 다루었고 문제집도 또 많이 나왔고 뭐 15번은 어려운 게 아니죠. 자, 시설 바깥에 있는 자, 외부 기업체에 통근하며 하는 작업자의 선정 기준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건강에 장애가 없을 것 맞죠? 연락하고 있을 것 맞죠? 7년 미만이고 가석방이 제한되지 않을 것 맞죠? 뭐가 틀렸어요? 계하고 완밖에 안 돼요. 계하고 완밖에 되지 않아요. 일반 경비처급 안 돼요. 그래서 정답이 2번. 2번. 뭐 워낙 많이 다루었기 때문에 주는 문제죠 그냥. 16번. 자, 작업과 직업 훈련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1번. 장애인 전담 교정시설의 장은 그 훈련이 직업 후의 취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편성, 운영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맞아요. 이 전담 교정시설의 장은 그래요. 2번. 사형 확정자가 작업을 신청하잖아요. 그러면 분류처우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시설 안에서 실시하는 작업을 부과할 수 있다. 사형 확정자는 원칙 작업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신청이 있으면 작업 가능한데요. 분류처우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회의 심의를 거쳐요. 그래서 이건 틀렸어요. 정답은 1번입니다. 1번인데 2번은 분류처우위원회 부분이 틀렸고 3번 실적 확인은 매월 하는 게 아니고 매일 합니다. 매일 틀렸고 자 집중적인 근로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하는 것은 쭉 읽어보시고 휴게 시간을 포함한 작업 시간 내내 하는 작업을 말한다. 이걸 제외합니다. 제외 X 다 다뤘던 것들이죠. 그쵸? 어려운 거 없고 답은 1번 되겠습니다. 자 17번 봅니다. 자 규는 제가 무지무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규를 공부를 안 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대상이 아닌 것을 골라라. 자 법조문을 그대로 갖다 좋은 게 아니라 이제 사례 문제를 만들어서 문제를 해놨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기출문제에 유사한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을 하셨어야만 됩니다. 새삼스러운 문제 아니에요. 그렇죠? 읽어볼게요. 자 10년의 징역형을 받고 4개월 복역한 일반경비처급 수용자 A가 장모님의 사망을 이유로 5일간의 규율을 신청하였다. 대상 되나요? 자, 장모님의 사망이라고 하는 것은 장모님은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잖아요. 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사망한 것은 특별규입니다. 특별규. 특별규가 되는 것인데 일반규가 아니고 특별규죠. 특별규는 5일 이내에 특별규가 가능하죠. 그리고 이 특별규는 그 경비처급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일반 개완 일중 중에서 상관없어요. 어느 경비처급도 다 돼요. 그래서 결국은 뭐다? 규 허가 신청은 맞는 말이죠. 맞는 지문이다. 자 2번 3년의 징역형을 받고 13개월 복역한 완화경비처급 수용자 B가 출소 전 취업준비를 이유로 규를 신청했다. 가능합니까? 자 3년의 징역을 받고 13개월 복역했대요. 일단은요. 출소 전 취업준비를 이유로 기우하는 것은 이것은 일반기우죠. 일반기우 사유가 되는데요. 일반기우 사유가 되려면 최소한 6개월 이상은 복역했었어야 됩니다. 그렇죠? 13개월 이상 복역했으니까 6개월 요건 충족했죠? 그리고 일반기우가 되려면 형기의 3분의 1이 지나야 돼요. 3분의 1 지났나요? 지면 3년을 받았는데 3분의 1이면 1년이잖아요. 1년. 그러니까 1년이 넘었죠? 13개월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도 충족했고 그리고 완화경비처급 되죠? 개완 둘 다 돼요. 개완 그러니까 완화경비처급도 되고 6개월 이상 복역했고 그 다음에 형기 3분의 1 지났고 출소 전 취업준비는 일반교육 요건에 해당되고 그래서 이것도 맞죠. 그렇죠? 3번 20년 징역형을 받고 6년을 복역한 완화경비처급 수용자 C가 장인이 위독함을 이유로 규율을 신청했다. 자, 장인의 위독하는 것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이죠.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위독하는 것은 일반규율 사항입니다. 여기서 사망했다는 것은 특별규율이고요. 위독한 것은 일반규율인 거예요. 자, 그러면 형계의 3분의 1이 지나야 되고 3분의 1 지났나요? 6개월 이상 복역하고 3분의 1 지나야 돼요. 자, 6년을 복역했으니까 6개월 넘었고요. 3분의 1이 지나야 되는데 30년에 3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20년 곱하기 10이니까 720 곱하기 3분의 1 하면 60 얼마야? 64인가?
아니죠. 3을 나눠봐. 2, 24개월. 맞아요? 아, 어쨌든 7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쵸? 21년 나누기 7하면 7년이니까 그러니까 6년은 넘어야 돼. 그러니까 6년 넘어야 되는 것인데, 6년, 아니, 아니, 20년 곱하기 12 하면, 이게 240이네. 제가 잘못 적었네. 그쵸? 잘못 적었다. 여기 240이네. 240개월. 그쵸? 그 다음에 3분의 1 하면 80개월이네. 80개월. 그쵸? 80개월. 80개월이면 몇 년이죠? 12로 나눠봐. 아, 복잡하다 이거. 12로 나누면 6년. 70이죠? 80. 이니까 또 6년 7개월 넘어. 어쨌든 6년 7개월 넘어. 그쵸? 그러니까 6년 7개월 넘어야 되는데 6년밖에 안 됐잖아요. 3분의 1 요건 못 갖췄네요. 3분의 1 요건 못 갖췄기 때문에 일반 기후가 허가 대상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는 거예요. 3번. 자, 4번 갑니다. 무기형을 받고 10년을 복역했대요. 근데 아들이 군입대를 이후로 아들이 군입대를 갔대요. 아들이 군입대니까 아들은 직기 비속이잖아요. 아들이 군입대를 가는 것은 뭐죠? 일반 기후 사유죠. 일반 기후. 일반 기후 사유인데 형긴의 3분의 1을 복역했고, 그렇죠? 무기는 7년 넘으면 돼요. 7년 넘었죠? 10년이니까. 완화 경비, 개, 완, 달, 두 달 둘 다 되죠? 그렇죠? 그래서 아들이 군입대를 이후로 기후를 하는 것은 허가 대상이 됩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이번만이 아니라 과거에 출제가 여러 번 되었었기 때문에 뭐 17번은 능히 공부를 좀 열심히 하신 분들은 능히 맞출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장담합니다. 자, 됐고요. 자, 18번 가볼게요. 지역사회 규정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자, 목표가 사회가 범죄자에게 교육과 취업 기회 제공을 해주고 사회 유대를 구축 또는 재구축하는 것이다. 맞고요. 구금이 필요하지 않은 범죄자들에게는 구금 이외의 처벌이 필요하다. 뭐 그렇게 맞아요. 전통적 교정에 대한 새로운 대안의 모색으로서 지역사회 책임이 강조되었다. 맞습니다. 그러나 범죄자의 책임을 경감시킨다는 시도는 아니에요. 그쵸? 요거 X. 정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19번 갑니다. 소년 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전담 교정시설 같은 경우에는요. 별도의 개별 학습 공간을 마련해 놓고 학용품, 소년의 정서 함양에 필요한 도서 잡지 등을 갖춰둬야 하는데 의무적인데 무엇이 틀렸는가 하면 개별 학습이 틀렸어요. 개별 학습. 공동 학습 공간을 마련한다. 개별 학습이 있다 보면 또 성격도 안 갖춰져요. 성격도 안 갖춰지고 또 범죄자는 혼자 내버려두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같이 어울리게끔 이렇게 공동 학습 공간을 마련해 둔다는 것입니다. 이거 틀렸고 그 다음에 2번은 맞죠? 그쵸? 횟수를 늘릴 수가 있다 그랬어요. 이것도 기출이 여러 번 되었던 지문이고요. 답은 2번. 자, 3번 볼게요. 자, 본인이 희망하는 활동을 허가할 수 있다 그랬는데 자, 발표회라든지 공연 등 참가 활동을 제외한 틀렸죠? 틀렸죠. 이런 걸 많이 교육시키죠. 소년 수용소 같은 경우에는. 그 다음 전담시설이 아닌 일반 교정시설 같은 경우에는 역시 수용할 수 있어요. 수용이 가능하다. X. 답은 2번. 어려운 거 없고. 자, 20번 갑니다. 노인 수용자에 대한 설명으로서 옳은 것을 골라라. 똑같네요. 자, 전담시설 같은 경우는 별도로 개별 휴게실을 마련해 놓고 틀렸다니까. 공동이라니까요. X 하시고. 그리고 전담시설이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의무적으로 이런 것들을 갖춰두어야만 합니다. 1번 틀렸죠? 2번. 자, 노인 수용자를 수용하고 있는 시설의 장은 노인 문제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전문가를 초빙하고
노인 전문 오락 프로그램, 그 노인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개발 시행하여야 한다라고 의무적 돼 있지, 그치? 의무적. 이렇게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것은 이 전담 교정 시설인 것이지 일반 시설이 아니에요. 이게 틀렸어요. 그래서 전담이란 말이 지금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빠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틀렸다.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돼요? 해설 나와 있듯이 전담 시설의 사항은 이렇게 해서 나와야 돼요. 2번이 틀렸어요. 3번 거동이 불편하고 혼자 목욕하기 어려울 때 교도관, 자원봉사자 또는 다른 수용자로 하여금 목욕을 보조하게 할 수 있다. 맞아요? 여기에 지금 누가 들어와요? 교도관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교도관이 들어온다. 교도관이 일이 힘들어요. 그래서 맞는 질문입니다. 답은 3번이에요. 교도관이 있기 때문에 틀린 것이 아니에요. 교도관이 있어야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예요. 자, 4번 소장은 노인 수용자가 작업을 원할 때 뭐뭐 등을 고려해서 해당 수용자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의 작업을 부과하게 되는데요. 이때 누구의 의견을 듣는다? 담당 교도관의 의견을 듣는 것이 아니라 의무관의 의견을 들어요. 이 사람의 신체가 이 노인 수용자의 신체가 작업을 감당할 수 있는지 아닌지는 담당 교도관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의무관이 판단하기 때문에 이 지문이 틀렸던 것이고 이것도 과거에도 출제가 되었던 지문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를 다 풀었는데 법령은 아주 쉽게 나왔다. 근데 조문에서 약간 까다로운 것이 이론에서 까다로운 것이 한두 개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